나토 정상회의가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전용기 영상이 보이고요. 저렇게 전용기에서 내리는데 이제 보면은 흰 모자를 들고 있습니다. 흰 모자에 USA,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크게 적혀 있고요. 이 모자를 꺼내들면서 그야말로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트럼프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더 의기양양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요구대로 GDP 5%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더 맞춰라.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러터 사무총장이 이 주도를 해서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GDP의 5%를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트럼프한테 이제 알리면서 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다, 당신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기존에 나토도 국방비 GDP에 대한 국방비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 2% 정도였었는데 그걸 맞추지 못한 상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나토가 국방비 GDP의 5% 국방비 합의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직접 국방비와 간접 국방비로 나뉘어졌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예. 직접 국방비 같은 경우 GDP의 3.5% 수준, 간접은 1.5%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직접 국방비 같은 경우는 무기하고 병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부분들이고요. 간접 국방비라고 한다면 인프라라든지 사이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든 총합 5%에 맞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문자를 공개했어요, SNS에. 자, 문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보면은 저렇게 나토 사무총장이 본인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가 5%에 서명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의기양양한 나의 업적을 한번 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저런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그 결과에 말맞다나 독일이랑 영국도 뭐 GDP 5%까지 맞추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니 스페인은 발을 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스페인은 처음부터 발을 좀 뺐었습니다. 나토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 1.24% 정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나토 합의에 있어서 5%에 서명은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의향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은 문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스페인에서는 합의는 했지만 지키진 않겠다. 네. 이런 뉘앙스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또 그러면 뭐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예. 문성문 센터장. 네. 트럼프가 그러면 왜 이렇게 남의 나라, 다른 나라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다른 나라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하면 안 되죠. 내정 그렇죠. 간섭이니까요. 네. 그런데 다만 이 나토는요,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미국에 기대서 자기들은 국방비 지출 안 하고 공짜로 살고 있다.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 예, 그러니까 나토의 국방비를 올리면 미국으로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토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2014년에 2%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일부 국가는 달성했지만 일부는 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5%를 얘기를 했고 네. 직접 국방비, 간접 국방비에서 이렇게 지금 올리기로 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아마 이렇게 하기로 방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됐는데 트럼프는 그러면은 왜 김 교수님 5%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5%, 국방비 5%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액수가 될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래서 제가 미국은 얼마를 쓰고 있나 봤더니 GDP 한 3.5% 수준이에요.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그 나토 동맹국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 압박용 메시지로 그 5%라는 그 숫자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이야기는 네. 지금까지 나토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군사적, 그다음에 물적 지원을 해왔지만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지 말아라. 또 너희의 안보를, 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미국에게만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럽 국가들도 너희들의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네. 스페인 총리가 벌써 지금 이거는 너무
많다. 네. 우리는 1.몇 % 수준이니까 이거 지금 따라잡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약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유럽의 나토 이제 조그만 나라들 예를 들어서 벨기에나 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우려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현실화될지 실행이 될지는 이제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나토 이번에 방위비 증가를 통해서 미국이 하려는 목적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러시아 견제의 강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나토를 많이 맡겨놓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전념하기 위한 네.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또 하나 아마 여기에 연계된 것은 무기를 또 늘린 국방비로 무기를 구입해라 이런 압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속내를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뜯어볼 텐데 그 전에 그런데 이게 GDP 5%를 나토 동맹국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GDP 대비 5%로 국방비를 올려라 이렇게 청구서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nd with NATO stepping up, we now have a new standard for allied defense spending that all of our all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sia, should move to. 아니 차영주 수장, 일단 미국 국방부가 우리를 콕 집어서 겨냥한 건 맞아요. 꼭 우리를 콕 집었다라기보다는 뭐 아시아다라고 애들렀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를 콕 집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나토가 일단 GDP 5%에 합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미국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기준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나토도 하니까 당신들도 해라.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개발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콕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이후에 국방비 지출을 확대해야 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GDP의 5%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 여기서 보면 워딩이 중국만 얘기했다라면 뭐 일본, 대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우리를 콕 집어서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뭐 트럼프 스타일대로 일괄적으로 5%를 지르긴 했지만 이게 나라마다 또 GDP가 또 다 다르고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GDP 대비 5%면은 정확한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1조 2천억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한 2.39%, 뭐 2.4%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5%라고 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한마디로 130조 원 정도의 경비가 이제 130조 국방비로 원이요? 소요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올해 이제 점점 우리 예산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국방비 60몇 억 늘어난 거, 69조 원 늘어난 거를 예. 어떻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서 국가 예산에서 담을 수 있겠느냐? 어. 분명히 그러면 어딘가에 손을 대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아마 국방비를 그렇게 늘어나면은 어디서 손을 대야 될까? 아마 복지나 교육 다른 같은 그런 예산을. 예산이 되지 예. 않을까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항목들, 비목들 조정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도전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도 과연 갑자기 늘어난 국방비에 대해서 만족할까, 지지를 표할까,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네. 것도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방비 130조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내부 예산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준에다가 서울시 플러스 부산시 예산을 더한 것 이게 대략 한 130조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에 서울과 부산의 예산을 예, 합쳐야 그러니까 된다. 서울 같은 경우 대략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예. 본 예산이 한 45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 15조 한 7천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더하면 어림잡아 대략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출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출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무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와 부산시 예산까지 더하게 된다면 앞서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 예산을 어디서 뽑아온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트럼프가 그런데 아시아 이렇게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은 뭐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또 수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의 속내가 뭘지 하나씩 저희가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잘 대응을 할 테니까요. 그럼 첫 번째,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사실 재집권하기 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해서 계속 뭐 방위비 올려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일단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So it'll be one of the things we discuss.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패키지로 한번 딜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난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은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예. 맞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오기 전에 바이든 정부와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라고 하는 것을 이미 타결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 방위비와 관세를 뭐 패키지로 묶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새로 하자라고 네. 요구를 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입장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사실 한국을 향해서 뭐 머니머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고 얼마만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네.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여기 표에 나오는 거는 2021년에 11차,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12차. 예. 근데 사실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차이 나죠. 예. 한 2,000억 원 가까이 되겠군요. 그리고 그 인상률이요. 11차 때는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을 했어요. 네. 근데 12차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을 했거든요. 만약에 예. 우리가 국방비를 늘린다면 네. 국방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분담금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우리 요구했던 건 5배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1조 조금 넘으니까 5배 하면 6, 7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갑자기 우리가 늘리는 건 너무 무리한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또 미국에게 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아마 우리 국방 외교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성문 센터장님 설명은 국방비를 늘리라는 요구에 응해서 국방비 늘리면 그에 맞춰서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라 이런 수순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참에 국방비도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리고 한국 너네 동시다발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지금 국방장관 같은 경우가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가 5% 한국도 이제 방위비 올릴 준비해라라고 예. 벌써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지금 뭐 10억 달러 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씩 지금 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방위비 증가, 분담 증가, 그다음에 국방비 증가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있는 게 맞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듯합니다.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라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또 다른 속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트럼프의 속내 두 번째, 그러니까 무기 구매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뭐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국산 무기도 좀 사라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이제 GDP 5%까지 국방비가 늘어난다라면 네.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요? 근데 그거 하나의 일환으로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네. 미국산 비행기에 대한 구매 의사를 한번 타진을 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그래요? 그랬는데요. 최첨단 이제 비행기라고 알려지고 있는 F-22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F-47을 구매해 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네.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F-22 같은 경우 과거 일본이 미국에서 이것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걸 막았거든요. 첨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막았었던 건데 의외 이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본 니네가 이거 방위 분담 겸해서 사갈 의향 없어?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 일본 입장에 좀 당혹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겠네요. 어찌 됐든 뭐 우리가 늘어나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까지 파는 여러 가지 옵션으로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도 엿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일본을 향해서
이시바 총리한테 구입 의사를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 F-22, F-47이 어떤 전투기예요? F-22 랩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 F-22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된 전투기 중에 가장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보다 강한 전투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일본에도 안 팔았거든요. 그건 그만큼 아주 강력한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3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돈으로 한 대에 4,9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우리가 지금 구입한 F-35에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3배나 가격이. 비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건 팔지도 않고요. 미국은 네. 자기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저걸 다른 나라 안 주는 거죠. 미국만 가지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F-22도 이제 개발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실전 배치된 것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F-47이에요. 그러니까 덩치도 더 크고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텔스의 성능도 훨씬 느린 그럼 가격도 훨씬 높아지겠죠. 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판다? 글쎄요. 그걸 팔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트럼프적인 이 거래관이라면 뭐 그걸 팔아서 미국이 이익이 되게 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F-22는 뭐 아까 근데 설명해 주셨지만 F-47도 그렇고 미국이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본한테 구입 의사를 물어본 거는 무슨 속내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사실은요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언급을 한 것은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네.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떠보면서 이 F-47이 만들어지면 이건 뭐 정말 미국에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건 자기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퀴즈 정답이 곧 공개가 될 텐데 F-47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7이 왜 47인 거예요, 그러면? 47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47대. 47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47 들어간 게 예. 이게 자기 그 대통령 47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숫자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퀴즈 정답이 이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F-47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가 숫자 47이요. 알고 보니 제임슨번에서 따왔다. 이게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미국이 이렇게 본인들이 자랑하고 본인들이 과시하고 있는 이 무기들, 근데 이게 본인들만 갖고 있으면 좋은 건데 이걸 일본한테 팔려는 이유는 뭐예요? 일본에게 팔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대만과 함께 그다음에 또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중국해에서 굉장히 이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의 힘을 또 의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일본의 방위력이 강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공중 전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일본이 비록 지금 F-35가 많이 있지만 F-22로도 전력 증강을 하고 또 혹시나 최첨단 F-47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은 중국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공군력 특히 뭐 스텔스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맞대응하고 또 아니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또 중국 견제도 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전략 같은데 그럼 문성무 센터장님. 네. 우리한테도 만약에 뭐 방위비 인상, 국방비 증액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거 낮춰줄 테니까 우리 무기 좀 더 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은 무기가 있으세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도 세계 손꼽히는 방산 국가거든요. 예. 웬만한 무기들은 다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조기경보 통제기라든지 그 외에도 뭐 해상 초계기라든지 네. 우리 능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그런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글로벌 호크라고 그래가지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우리가 사고 싶어서 미국이 안 팔았어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이 새로운 걸 개발하면 우리에게 또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 국방비를 늘리게 된다면 사실 세계 최대 방산 무기 수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도 고가의 무기를 판매. 근데 그게 이제 대개 고가의 무기는 이 전투기라든지 수송기라든지 이런 공중 전력, 그다음에 바다의 수 전력인데 사실은 저희는요
핵 추진 잠수함 사가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마 그건 안 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야 그런 네. 무기들이 좋지만 지금 뒤에 나오는 게 F-35거든요. 네. 이 F-35 추가적으로 더 사라 이렇게 압박하면 그거 혹시 받아줘야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40대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 플러스 20대가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60대란 말이죠. 근데 60대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 도입을 요구를 한다면 사실 저희는요 F-35의 추가 도입보다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 지금 4.5세대, 5세대 사이인데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스텔스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산화시키면 좋은데 네. 아마 그건 미국이 우리에게 추가 구매를 요구를 한다면 아마 협상을 해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또 다른 속내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속내냐면요. 그러니까 관세 카드입니다. 트럼프가 사실 앞서서 상호 관세를 통째로 유예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I call them tailored deals, not off the rack. These are tailored, highly tailored deals. Right now, Japan is flying here to make a deal. South Korea is flying here to make a deal. 그러니까 이게 유예 기간이 좀 있으면 끝나는데 뭐 국방비 증액, 뭐 방위비 협상 이거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은 관세 폭탄을 한국을 향해서 던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첫 이제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키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라든지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키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결렬된다라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 사항은 서로 전달된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과됐던 관세를 인하거나 폐지를 하자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의 이제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언급한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결렬되거나 우리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하자라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방적으로 그 협상을 중지시키고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최종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된다라면 미국도 결코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충격은 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는 거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일정 부분 패키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해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예정대로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산업계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7월 이제 초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딜 이제 그 때가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방위비 증액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오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그다음에 산업계가 충분히 긴장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25% 관세가 계속대로 그대로 있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수출에 엄청난 큰 충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한참 지금 방산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미국과 경쟁해야 되고 또 관세와 경쟁해야 된다면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여기에 대해서 관세 또 얘기하고 있고 네. 아마 그 다음은 우리의 또 주력 품목인 또 반도체까지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경제, 산업계에는 거의 뭐 삼각 파고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담판일 것 같아요. 근데 회담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언제쯤 만나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주한 미국 대리대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과연 7월 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이내 앞으로 열흘 정도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미국 방문이 과연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의문점입니다만 어쨌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직접 만날 수가 없다면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소통도 가능하거든요. 예.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트럼프의 청구서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